명절 음식, 누구를 위한 밥상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박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을 홀로 키웠어요.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죠. 공장 다니고 식당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3년 전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는 좋은 집안 따님이었고 사돈은 강남 저택에 사는 부유한 분이셨죠. 상견례 때 저를 바라보는 사돈 눈빛이 좀 묘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원했던 결혼이라서 대부분 사돈 의견에 맞춰서 식을 올렸죠. 결혼 후 아들은 처가살이를 시작했어요. 사돈 혼자서 큰 저택에 살고 있거든요. 아들이 신혼생활을 거기서 시작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낫겠다 싶었죠. 제가 지불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가살이 시작한 아들이 변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이 며느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댁 다녀오면 냄새밴 옷은 따로 세탁 맡기라며 아들에게 짜증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황당했는데 알겠다고 말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안쓰러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추석 때 일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팠지만 오랜만에 아들 볼 생각에 설렜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송편도 빚고 전 부치고 나물도 무쳤죠. 곱게 차려입고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강남으로 갔어요. 4시간이 걸렸죠. 사돈댁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땀을 닦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잘 있었어? 추석 음식 좀 만들어 왔어. 그런데 며느리는 얼굴이 굳더니 현관에 저를 세우더라고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님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곱게 차려입은 사돈이 나왔어요. 어머, 사부인.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안녕하셨어요? 갈비찜이랑 송편이랑 만들어 왔어요. 어머, 요즘은 그런 기름진 음식 안 먹어요. 우리 딸 다이어트 중인데. 그리고 외국 손님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때 아들이 나타났어요. 엄마, 왜 왔어요? 왜 왔냐고? 몇 개월째 연락도 안 받고 아들 좋아하는 명절 음식 해왔어. 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엄마, 지금 손님들 계시거든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사돈이 말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엔 미리 연락하시고요. 며느리는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좀 부담돼요. 오랜만에 명절이라서 아들 보러 온 건데 부담이라네요. 그럼 음식만 놓고 갈게. 괜찮아요. 케이터링 예약했어요. K, 뭐라고? 그게 뭔지 몰라서 되물으니 엄마, 택시 잡혔어요. 빨리 나가세요. 아들이 다그치며 손짓하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괜히 왔나 보다. 집 안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 보고 나왔습니다. 다시 짐을 들고 뒤돌아서는데 장모님, 죄송해요. 앞으로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할게요. 김서방, 이게 무슨 경우야? 연락도 없이. 자네는 격떨어지지 않게 행동해.
손님들 기다리시니까 빨리 들어오고. 뭐라고? 격 떨어진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부른 택시가 왔고 아들이 타라고 했지만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불렀지만 계속 걸었어요. 다시 버스를 2번 갈아탔고 4시간 걸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뒤로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갑자기 독감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도 돈 보냈다. 해외 출장 중이라 못 온다는 짧은 문자만 왔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또 울기만 했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보시고 옆에 계신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도 소중하다고. 맞아요. 100번 맞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퇴원하자마자 바로 시니어 창업센터를 찾았어요. 이 나이에 창업한다는 것이 겁나기도 했는데 강사님이 제 갈비찜을 맛보시고 감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40년 경력이 분명 돈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최 사장님을 만났고 함께 순잔의 손맛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TV에서 화제가 되어 저희 식당이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한식집이 됐어요. 어느 날 대기업 이사님이 VVIP룸을 예약을 했다며 직원이 명단을 보여줬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약자 이름이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서빙하기로 하고 VVIP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돈이 앉아 있었죠. 장모님,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한식집이래요. 아, 그래? 근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 아, 저희 어머니 조남과 같네요. 뭐 흔한 이름이죠.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순잔의 손맛 대표 박순자입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니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엄마, 저는 아들을 무시하고 음식을 하나씩 테이블에 올렸어요. 3년 전 거절당한 바로 그 갈비찜, 송편, 전들, 나물을요. 지금은 1인분 7만 원짜리 프리미엄 코스가 되었죠. 사부인.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3년 전 추석날 대문에서 쫓겨난 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계산서를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픈 몸으로 이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4시간 걸려서 찾아갔는데 대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격 떨어진다는 말을 들으면서요. 사돈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제가 부유하지 않아서였나요? 공장 다니며 식당 일하며 혼자 아들 키운 게 격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입원했을 때도 안 오고 3년 동안 남처럼 살았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다음부턴 예약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식당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만 모시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엄마라고 부르며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저는 이 식당의 대표 박순자입니다.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식당을 마감하고 최 사장님과 저녁을 함께 했어요.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네.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던 최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70년 인생의 맛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가장 따뜻한 밥상이란 나 자신을 존중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나누는 밥상이라는 걸요. 요즘 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식당 앞에 서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 제가 일하는 걸 보다가 가죠. 3년 동안 남처럼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봐요. 이제는 토요일만 되면 아들이 왔는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을 용서하겠냐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라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환갑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찾으세요. 또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사람을 돈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 될 겁니다. 69세 순잔의 손맛 대표 박순자. 감사합니다.